네,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알바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라든지 대외활동 경험이 없는데 내가 기업 면접을 준비할 때 결국 살릴 수 있는 건 알바밖에 없는데 솔직히 알바 경력이 기업에서 봤을 때 메리트가 있어 보이거나 눈에 띄어 보이는 경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알바 경험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친구 봐라, 이 친구는 좀 생각하는 게 다르네, 근무를 할 때 일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좀 더 튀어있네, 인턴 경험은 없지만 일을 시켜보면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평소에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이것저것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자영업을 하진 않지만 피크 시간대에 장사가 안 되면 이런 홍대 상권에 이 시간에 사람이 꽉 차지 않으면 과연 여기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상권에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건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회사를 다녀서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재밌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내공들이 쌓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도 관심만 갖고 바라보면 정말 사소한 거를 여러분 역량화시켜서 멋지게 포장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자, 제가 저번에 메가커피를 갔었어요. 메가커피에 이제 갔는데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니까 어떤 할아버지께서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인식이 뭐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식이 그 순간 깨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키오스크 사용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음료 선택부터 해서 결제 단계까지 그냥 척척척척 이제 가시더라고요. 사실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근데 이 결제 단계에서 계속 신용카드를 넣으셨다가 빼셨다가 안 되니까 계속 이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 결제 방식에서 신용카드 부분을 탁 터치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걸 눌러야 되는구만 하고 이제 결제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음료를 받아가셨는데, 그 순간 이 장면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뭐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알바를 했건 이러한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 사용을 원활하게 해서 굳이 인건비를 더 들이지 않더라도 원활하게 고객들이 알아서 주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라는 게 하나의 어떤 숙제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우리의 인식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께서는 결제 단계까지는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제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할 건지 뭐 삼성페이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한 다음에 신용카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결제 방법 이 창이 떠 있을 때 신용카드를 그냥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즉, 다른 어르신들도 내가 음료를 선택하고 뭐 테이크아웃을 할지 매장에서 먹을지 포장을 할지 이런 걸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꼭 이 결제 단계에서 어려워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는 게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사용이 하나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전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울까? 그냥 나이 드셨으니까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어렵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의 그 어려움만 해결을 해준다면 원활하게 고객들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즉,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추상적인 범위가 아닌 되게 구체화된 범위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언제 보는 거예요? 근무 당시에. 그쵸?
이제 지금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본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면접장에 가는 사람이라면, 제가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어르신분께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내가 봤다. 근데 곰곰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르신들이 결제 단계까지는 원활하게 가는데, 결제 단계에서 어떤 결제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들을 통상 선택을 안 하고 바로 결제 삼성페이가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그거를 인식시키다 보니 결제가 계속 안 돼서 시간이 지체되는 거였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어르신들이 막연하게 키오스크 사용이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사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결제 방식에서 그걸 선택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 그것만 개선시켜 준다면 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POP를 만들어서 결제 단계에서 이쪽을 클릭해 주세요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죠. 그걸 표시해 놓고 안내 문구를 같이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그거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인식시키다 보니 원활하게 키오스크 사용이 되면서 고객 기다리는 시간들이 단축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소위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는 게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선입견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즉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 부분만 개선을 시켜준다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조차도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자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느냐 이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커피숍에서 알바 한번 했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캐치했고 또 거기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업무를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개진해 나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왠지 나중에 일을 시켜보면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지원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즉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커피 알바를 하면서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이제 블랙 컨슈머들을 이제 상대하고 다양한 클레임들을 해결하면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해결했다. 다양한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하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고객분들이 정말 이 직원이 친절하구나 라고 해서 저희 매장을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라인을 많이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사실일지라도 들었을 때 약간 거짓말 같기도 하고 과장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듯이 면접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서는 쉽게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실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든지 또는 고객 서비스 역량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과 매치시켜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훨씬 더 그냥 무슨 알바를 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친구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는 알바밖에 경험이 없어요. 특히나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편의점 알바 경력이 4년, 5년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편의점 알바 하면서 뭔가 특별히 이 SC 직무나 OFC 직무에 쓸만한 역량을 대놓고 어필하기가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사실 그냥 나는 포스하고 계산하고 또 물건 채워넣고 이거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알바한 경력이 있다면 단순히 서비스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만 강조할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폐기를 내가 줄여서 몇 프로 폐기율을 줄였다 이런 썰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 면접관들이 쉽게 믿진 않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했던 사례가 아닌다면 웬만하면 그런 사례는 쓰지 않는 게 좋고 내가 진열 관리에 대해서 또는 결품 관리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들을 내가
보고 느꼈고, 아, 편의점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겪겠구나, 고객들 입장에서. 그럼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면 편의점 점주의, 경영주의 어떤 수익 개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SG 직무나 OFG 직무에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줘야, 아, 이 친구가 편의점을 그냥 오래 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 확실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게 직무 역량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다양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이 친구가 좀 적응력이 뛰어나겠구나. 근무를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하면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경력은 중고 신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인사팀 이제 지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경력을 가장 선호하냐? 그러면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인턴 경력이 가장 좋다. 왜? 인턴 해본 애들이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좀 잘하더라. 빠릿빠릿.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력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인턴 경력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어차피 뭐 GS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허들이 좀 낮기 때문에 직무 역량만 좀 잘 살려준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한, 특히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르바이트 자체가 저는 근데 알바밖에 한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내 과거 경험에 중에서 있었는지 한번 찾아본다면 분명히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무기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